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원영석의 문화전쟁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리키 마틴, Livin La Vida Loca로 유명하죠. 1999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주 짧은 머리로 나와서 말끔한 그런 스타, 청춘 스타였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동성애자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옛날부터 양성애자였고 그 여자들하고 먼저 관계 가졌지만 그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죠. ABC 그 소프 오페라 오해하는 드라마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한국에서도 AFKN 통해서도 많이 시청을 하셨을 거예요. 뭐 여기서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저도 한때 매일 봤었습니다. 예, 한국에서요. 그 제너럴 하스피털에 나왔었습니다. 그 리키 마틴이.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남자 배우하고 처음으로 이제 사귀면서 동성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리키 마틴이 Livin La Vida Loca로 떴을 때는 게이였던 거예요. 양성애자였던 거예요. 예. 근데 리키 마틴이 조카에게 근친상간 범죄로 피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톱뉴스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여기저기 뭐 곳곳에서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서도 톱뉴스 이틀 연속으로 장식을 했는데요. 예, 리키 마틴 형제는 SNS를 통해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은 진실과 정의의 편이라면서 리키 마틴을 근친상간으로 고소한 조카를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하고 근친상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 조카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예, 보통 이게 피해자 말을 믿게 됩니다.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성폭행한 거예요. 예, 성추행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21살, 조카가 21살이고 리키 마틴은 50살인데 그러니까 둘이 7개월 동안 그 보도 내용 따르면은 리키 마틴의 21살 조카인 데니스 야디엘 산체스는 자신이 리키 마틴에게 근친상간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약 7개월간 근친상간 관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21세면은 성인 아닌가요? 그럼 둘이 합의하에 사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만약에 과거 얘기였다면은 뭐 18살 이전에 근친상간 관계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에 대해 리키 마틴 측 변호인은 성명서를 내고 이 주장을 한 조카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리키 마틴은 조카와 어떤 종류로도 성적이거나 로맨틱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굉장히 역겹다. 우리는 조카가 시급히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끔찍한 사건이 판사 판단으로 기각되길 바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다. 조카가 말도 안 되는 것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정신병자라도 이런 것 주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리키 마틴이 동성애자, 양성애자라는 것 이젠 동성애자로 바뀌었대요. 완전히 굳혔다고 그럽니다. 저기랑 비슷해요. 조지 마이클도 양성애자. 그러니까 여자랑 먼저 사귀었다가 나중에 남자랑도 사귀었다가 양성애했다가 완전히 게이가 된 경우고 리키 마틴이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성적 취향 어쩌겠습니까? 리키 마틴이 히트곡은 사실 2곡 정도예요. 3곡? 미국에서 그 Livin La Vida Loca 그리고 She's All I Ever Have인가? 예, 그 노래 있고 그다음에 She Bangs 그죠? 이 정도인데 이게 남편이랍니다. 리키 마틴의 남편 완 요세프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리키 마틴 최근 모습 애플 TV 플러스 코미디 미세스 아메리칸 파이에 출연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에릭 마틴이에요. 이게 그 리키 마틴 동생 같습니다. 예, 여기 The Singer's Brother, Eric Martin identified his nephew. 이 사람이 이제 조카가 당했다. 데니스 야디엘 산체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에릭하고 에릭이 여기 왼쪽이 이 사람이네요. 예, 에릭하고 리키 마틴이에요. 이게 이제 리키 마틴이 아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2017년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께서는 뭐 게이들 아니면은 레즈비언들 결혼하는 거 그거 결혼이라고 인정 못한다.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결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냥 게이들이 같이 타는구나. 예, 아마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클래런스 토마스가 동성 결혼도 폐지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대법원에서 만약에 다룬다면 6대3으로 다시 동성 결혼도 뒤집을 것 같아요. 이번 뉴스가 충격적인 게 조카라는 말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인세스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뭐 친구 사귄 것도 아니고 조카라는 문제에 있어서 조카라서 지금 연예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그 전체 뉴스로도 계속 톱 뉴스로 오르고 있습니다. 뭐 옛날 스토리 보면은 여자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리키 마틴이. 근데 여자들한테 뭐 상처받았다고 뭐 개의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리키 마틴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하고도 한동안 사귀다가 남자 사귀다가 다시 여자 사귀다가 완전히 남자로 굳혀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50년형 직면에 있습니다. 리키 마틴이요. 리키 마틴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서 총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바나 트럼프 뉴스입니다. 예, 돌아가셨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첫 부인 이바나 트럼프가 몸통에 가해진 우발적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검시관 발표를 인용해서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발적 외부 충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바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외부 충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바나가 집 계단에서 넘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시관의 간략한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고 시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14일 이바나가 맨해튼 자택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요. 트럼프는 발표 당시 이바나 사인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당시 여러 언론이 소방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심장마비가 사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발적 외부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바나의 체코 태생이고 1970년대 초반 모델로 활약하다가 76년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파워 커플이었죠.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두 사람 사이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차남 에릭, 장녀 이방카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바나가 이제 그 남편 트럼프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경쟁 관계 그런 관계를 형성을 했대요. 이건 트럼프가 자기 자서전 뭐 여러 책을 내놨지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언하고 싶다면은 부인하고는 절대로 같이 사업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이제 바람핀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하죠. 예, 그 말라 메이플스하고 바람 피다가 이제 콜로라도주 스키장에서 말라 메이플스가 대놓고 나 지금 트럼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바나 앞에서. 그러니까 이바나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보통 바람을 피우면 결혼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이바나하고 이혼을 하고 이바나가 이혼을 요구했죠. 예, 아마 도널드 트럼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그래서 마를론 메이플스하고 재혼을 했는데 얼마 오래 못 갔죠. 예. 추억의 인물인 거예요. 예, 이바나 트럼프 아마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그 책 첫 번째 책이죠. Art of the Deal. 그 거래 예술이라는 책으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그런 책입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 그것 때문에 알려진 거죠. 그 책 때문에. 그래서 베스트셀러로서도 성공했고 부동산업자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TV 업계에서도 장악했고 거기다가 정계까지 장악하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우습게 봤는데 저렇게 대통령까지 되는 거 보고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넘어선 인물이에요. 트럼프가. 그리고 2024년에 재선 도전할 겁니다. 불안하죠.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공격하나 그런 그 댓글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 올렸더니 진실정치 쪽에서요.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론 디샌티스를 지지하는 그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예요. 초반에 얘네들을 찍어 누르자 이겁니다. 론 디샌티스를 대놓고 찍어 누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을 추켜 세우는 사람은 무조건 때린다.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공격한 거예요. 그 정치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수가 높은 거예요. 트럼프가 바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고 나선 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워낙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인들한테 2020년에 7,500만 표나 받았습니다. 2020년 선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럼블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제가 볼 땐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성 지지자가 대단히 많다는 거 여러분께서 아신 겁니다. 열성 지지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가짜뉴스 기득권 상대로 싸워나가기 때문에 단지 일부 극히 일부 라이노들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중도파들 많이 좋아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트럼프한테 지쳐서 론 디샌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경선을 치른다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무슨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러면 결국에 공화당원들은 다 트럼프를 찍을 거예요. 그리고 중도파들도 많이 찍을 겁니다. 민주당원들도 많이 찍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원들 65%가 바이든이 재선 출마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조 바이든이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기자 질문에 막 분노했습니다. 한 기자가 야 민주당원들 65%는 네가 재선 나오는 거 싫어한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치매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치매 대목은 쏙 뺐지만 그런 뉘앙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기자가. 그랬더니 바이든이 막 화내면서 내가 재선에 도전하면 민주당은 92%는 나를 찍는다고 그랬어. 뭐 그 조사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막 그렇게 화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지금 붙는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내년까지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설사 이변이 일어나서 2024년에 경제가 다시 조금 탄력이 붙는다고 해도 조 바이든은 재선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게빈 뉴섬이 나와도 힘듭니다. 누가 나와도 힘들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올해 참사를 당할 겁니다. 선거 장난질만 하지 않는다면. 연방 상하원 장악을 할 거예요. 공화당이. 뿐만 아니라 주지사 선거도 그렇고 로컬 선거들, 시의원, 주하원, 주상원까지 장악을 할 겁니다. 작년 버지니아에서 민주당이 참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최사부딘 카운티 검사장 리콜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LA 같은 경우에도 LA 카운티 검사장 조지 게스콘 사실상 지금 리콜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서명 확인하는 작업 들어갔어요. 56만 표 나오는지 리콜 선거를 하자는 거요. 찬성 56만 그 서명에 56만 명이 있는지 그 확인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들 막 쫓겨나고 있습니다. 예. CRT 비판적 인종이론 푸시하고 트랜스젠더 푸시하는 자녀들 제발 트랜스젠더 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 진영, 급진 좌파 진영에서. 그래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시안들이 이끌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이 왜냐면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열받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아무리 좌파라도 자기 자녀들이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 못 가게 하는 거는 그건 또 아시안들이 못 참잖아요. 아시안 주권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다른 거는 가만히 있어도 공부 이슈에 있어서는 또 난리치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가 반격에 들어간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두고 트위터 안 살 줄 난 알았다. 정확히 맞췄죠. 트럼프가 참 예언가 수준이에요. 보면은 예. 바이든이 들어오면 유가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올 거다. 경제 망할 거다. 그리고 불치자 엄청 들어올 거다. 다 바이든이 원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유가 급등도 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원하고 저는 원한다고 봐요. 미국을 망치려고 작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불치자들 많이 들어오는 것 저는 상당히 반긴다고 봐요. 걔네들이 다 이제 민주당원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특히 이제 바이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예요. 예. When Elon Musk came to the White House asking me for help on all of his many subsidized projects, whether it's electric cars that don't drive long enough, driverless cars that crash, or rocket ships to nowhere, without which subsidies he'd be worthless.
telling me how he was a big Trump fan and Republican, I could have said, drop to your knees and beg. He would have done it. 일론 머스크 신나게 까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 보면은요. 트위터가 아닙니다. 트루소셜이죠. 예, 트루소셜 가십시오, 여러분께서도. 저는 트위터 안 가요, 아예. 그리고 트루소셜만 갑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는 가짜 계정도 많고 예, 진실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스인포, 잘못된 정보들을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죠. 전기차, 제대로 오래 가지도 않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사고 나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로켓집,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달라고 막 졸랐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 너 여기서 무릎 꿇어서 나한테 빌어. 제발 그거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대로 했을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깔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론 디샌티스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69세 이상은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레이건도 69세 이상이었는데 일부러 69라는 그런 성적인 숫자를 또 올린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이렇게 찍어 누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가 더 영향력 많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더 영향력 많습니까? 트럼프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상대 후보 예를 들면은 론 디샌티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누가 테드 크루즈 지켜 세운다. 아니면 지금 터커 칼슨도 부통령 카드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팍스 뉴스 진행자. 괜찮은 카드라고 좀 봅니다. 예.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그런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원영석의 문화 전쟁, 좌와 우를 말한 시간이 아니죠. 옳고 그름만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자,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